그러면 보고서를 막연하게 이거 보고서 써줘 라고 하면은 얘가 잘 써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뭔가 단계에 걸쳐서 사실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 저는 이제 생성형 AI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세미나를 맡게 된 김정욱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제 1시간인데, 그래서 원래는 어떤 주제로 생성형 AI 관련된 세미나를 할까, 이노피 파트너스 분들하고도 좀 논의도 많이 하고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역시나 많은 분들이 이제 업무에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러면 업무 중에서도 커뮤니케이션, 보통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라 하면은 뭐 다른 사람 소통하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메일, 아니면 회의, 뭐 아니면 보고서, 뭐 이거 관련된 생성형 AI 활용법을 좀 말씀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제 시간을 하게 됐고요. 세미나 진행 중에 궁금하신 점이나 뭐 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남겨주시면 네, 확인하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생성형 AI 프롬프트라고 지금 페이지가 있는데요. 넘어가서 생성형 AI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작년 초부터 챗GPT가 이제 막 등장해서 사람들 사이에 이야기가 오가면서부터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생성형 AI가 과연 어떤 걸까? 생성형 AI를 우리가 실제 일할 때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쓰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나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생성형 AI를 좀 말씀드리면, 생성형 AI는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데이터나 정보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기존에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하면은 사실 어떤 새로운 컨텐츠나 뭐 정보를 생성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잘 학습해서 그걸 기반으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이건 어떻다, 이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뭐 판단이나 예측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새로운 컨텐츠를 이제 생성해 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미지를 생성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텍스트를 생성할 수도 있고요. 음악을 생성할 수도 있고, 뭐 영상을 생성할 수도 있고, 우리가 코드를 생성할 수도 있고요. 하다못해 로봇 동작도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새로운 것들을 생성하는 기술이 이제 생성형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생성형 AI 관련된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헷갈려 하셔서 제가 이 페이지를 넣어놨는데, 이건 뭐냐면, 위에 보이시는 오픈 AI, 뭐 구글, 엔트로픽, 뭐 네이버 이런 것들은 네, 생성형 AI 모델이나 서비스를 이제 생산하는 회사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있고, 이런 회사들이 만들어낸 생성형 AI 모델 중에 뭐 GPT-3, GPT-4, 뭐 제미니, 뭐 클로드3, 뭐 하이퍼 클로버 X 이런 식으로 모델들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생성형 AI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챗GPT나 뭐 코파일럿, 뭐 제미니, 클로드 AI, 뭐 클로버 X 이런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생성형 AI 모델을 개발한 회사들이 있을 거고, 그 회사들이 생성형 AI 모델을 이제 개발했으면 그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다음은 이제 생성형 AI의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챗GPT를 이제 써보셨을 거예요. 챗GPT를 써보면 처음엔 되게 신기하죠. 우리가 그냥 사람하고 대화를 하듯이 내가 뭔가 질문을 하면은 이 친구가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제 답변을 하게 되죠. 그러면 생성형 AI는 어떤 원리에 따라서 답변을 하고 있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생성형 AI는 어떻게 학습이 되어 있냐면, 사람의 수많은 이제 데이터, 사람이 그동안 생산해낸 뭐 논문, 기사 이런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하면서 이 다음 단어에 뭐가 어떤 단어가 올지에 대한 확률적인 이제 계산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학습을 한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의 수도는 어디야? 라고 이제 챗GPT한테 물어본다면, 챗GPT는 한국의 그 다음에 올 단어가 확률적으로 뭐가 높을까? 라고 봤더니 수도는이 0.8%, 80%, 도시는이 20%. 그러면 수도는이나 답을 해야겠네? 라고 수도는이 답하고, 그 다음에 서울이 90%, 부산이 10%니까 서울이라 답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90%. 그래서 한국의 수도는 서울.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원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생성형 AI의 이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아마 사전 질문을 해주신 분 중에서도 요 할루시네이션 현상에 대한 해결 방법을 물어보셨더라고요.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이 생성형 AI 관련된 이슈 중에서 가장 유명한 또 이슈 중에 하나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진 사건에 대해 알려줘라고 이제 질문을 했더니 말도 안 되는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진 사건은 뭐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일화로서 뭐 어쩌고저쩌고 정말로 있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얘가 진짜처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현상을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이제 부른다 보시면 되고요. 할루시네이션은 이 생성형 AI 자체가 감정이 없기 때문에 뭔가 거짓말을 일부러 한다기보다 얘가 학습한 걸 가지고 답변을 하는데 그 답변이 뭔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이제 보여지는 게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을 없애는 방법은 뭐가 있냐? 에서 좀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이거는 원래 제가 강의 자료에 넣지는 않았지만 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할루시네이션을 줄이는 방법은 RAG라는 사실은 기술이 있거든요. 그래서 RAG라는 기술을 쓰면은 할루시네이션을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줄일 수 있는데 RAG 기술 같은 경우를 조금 더 제가 예정이 없었지만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RAG 기술은 상당히 사실 요즘에 되게 뜨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술이에요. 여기 나오죠. LLM 단점을 보완하는 기술. 그래서 RAG는 검색 증강 생성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LLM은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라지 랭귀지 모델의 약자죠. 네, 라지 랭귀지 모델의 약자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챗GPT, 이 GPT-4 같은 경우도 사실은 LLM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LLM 모델은 이제 많이 써보셨을 테니까 어떤 점에 특징이 있는지를 좀 자세히 아실 텐데 RAG는 이 LLM 모델의 이런 단점들을 이제 좀 축소해줘요, 해소해줘요. RAG라는 기술에 대해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RAG는 검색 증강 행성 기술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이 LLM 모델, 행성형 AI 모델에 어떤 다른 데이터들을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 학습을 시켜서 좀 더 그 학습에 특화된 내가 학습한 데이터에 특화된 답변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은행이 있어요. 그 은행에 있는데 그 은행에서 이 챗GPT 같은 이런 자신의 자사의 금융 서비스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챗봇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챗봇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이런 GPT 같은 LLM 모델을 활용하면은 우리 자사에 맞는 금융 서비스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사에 있는 금융 서비스들을 이 LLM 모델에게 학습을 시킵니다. 그럼 학습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그 모델, 그 회사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더 우리 대답을 잘할 수 있겠죠. 이 모델이. 이게 이제 RAG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제가 학생분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학생분들은 면접 가셨을 때 이 RAG에 대한 답변을 잘 이제 해주시면 상당히 이제 많이 플러스 점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지금 모든 기업들이 다 이 생성형 모델, 를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자기들 회사에 대한 답변을 잘할 수 있는. 그럼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RAG 기술이 필수예요. 네, RAG를 써야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가능해서 이 RAG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아시고 나중에 이제 면접이나 이런 데 가시면 상당히 이제 유용하실 거고요. 여기 계신 기업의 임직원 분들도 이 RAG라는 기술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파고드시면 사실 분야나 뭐 업무에 상관없이 상당히 많은 쪽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오늘 RAG는 여기 주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생성형 AI 이슈 관련돼서 또 있는 게 이제 보안 이슈죠. 이 보안 이슈는 최근에 많은 대기업이나 이제 공공 이제 기관들에서 이 챗GPT를 바로 쓰지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챗GPT를 잘 쓰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챗GPT에게 회사 내부 뭐 데이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사 내부 데이터를 이렇게 챗GPT 같은데 막 외부로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그게 외부에 공개가 되는 거니까 보안적으로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오픈 AI에서는 우리 챗GPT는 이 기업에서 입력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뭐 100% 믿을 수는 없는 거고 특히 뭐 삼성이라든지 대기업 같은 경우는 워낙 예민하고 민감한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우려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안적인 이슈가 사실은 요즘 최근 관건인데 이 보안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업에서 요즘에는 라마3 같은 이런 로컬에서 이런 온라인 통해서 접속해서 LLM 모델을 쓰는 게 아니라 로컬에 설치할 수 있는 요 LLM 모델들을 많이들 좀 선호하고 있는 게 추세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이제 기업 임직원 분들 중에서도 챗GPT를 좀 내재화 시켜서 우리 사내에서도 좀 활용하고 싶은데 이런 보안적인 이슈가 조금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실제 지금 오픈 소스로 공개되어 있는 요 라마3 같은 LLM 모델을 한번 활용해서 기업 내부의 서버에 설치를 해서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고도의 기술을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것들을 좀 구축하고 싶다, 그런 거 어떻게 하면은 좋을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뭐 이노피 파트너스나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지 좀 가이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네, 앞에 이론적인 설명들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전에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생성형 AI를 쓰게 되면 우선 생성형 AI에 입력을 하게 되죠. 뭔가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생성형 AI는 우리가 질문한 거에 따라서 답변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답변의 형태가 텍스트일 수도 있고, 이미지일 수도 있고, 음악일 수도 있고, 비디오일 수도 있고, 코드일 수도 있고, 로봇 동작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는 우리가 요 원하는 출력값을 얻기 위해 작성하는 입력한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즉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챗GPT를 잘 쓴다는 거는 챗GPT가 우리가 원하는 원하는 답변을 하게 만든다는 건데 그걸 잘 하기 위해서는 입력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입력을 하는 것은 프롬프트이기 때문에 원하는 답변을 얻기 위해 더 좋은 질문을 만드는 과정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점점점 생성형 AI 기술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사실은 이 프롬프트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기술에 대한 장벽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회의할 때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 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사실 회의할 때 저도 뭐 이것저것 막 툴들을 많이 써보고 어떤 점들이 좋을까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한국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제일 좋은 게 사실은 클로버 노트입니다. 네, 네이버 클로버 노트가 제일 좋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사실 회의나 뭐 아니면은 다른 사람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일이 있을 때 이런 클로버 노트를 많이 쓰실 거예요. 네, 클로버 노트를 제가 간단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시니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클로버 노트는 우리나라 거기 때문에 그냥 네이버 계정만 있으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클로버 노트라고 뭐 크롬이나 아니면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나와요. 그래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클로버 노트가 이제 나오고요. 네, 저는 이미 로그인을 해놓은 상태라서 여러분들도 네이버 로그인만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메뉴가 보이는데 이 중에서 이 오른쪽 새 노트를 누르시고 요걸 누르시면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녹음이 됩니다. 네, 물론 만약에 회의를 한다면, 저는 지금 혼자 떠들고 있지만 회의를 한다면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가 녹음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녹음이 되고 나면은 회의가 끝났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면은 종료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던 말이 텍스트로 변환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강연을 하고 있고 한 명이니까 이렇게 체크를 하고, 여러분들도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선택하시고 체크를 하시면 돼요. 확인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환이 되고, 제가 지금 떠들고 있는 말이 텍스트로 변환이 되는데 그 텍스트로 변환이 되고 있는 정도가 상당히 퀄리티가 높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녹음이 됩니다. 물론 만약에 회의를 한다면 이렇게 보면 상당히 잘 지금 텍스트로 지금 해주고 있죠. 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의를 하신다 하시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렇게 회의를 하신다 라고 하시면 그거를 요약도 가능합니다. 요약은 어떻게 가능하냐? 방금 제가 녹음하는 거 있죠? 네, 여기서 요걸 누르면 요약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당히 우리가 회의를 할 때 클로버노트를 상당히 잘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요. 이것만 알려줄 거면 굳이 내가 오늘 세미나 올 필요 없는데, 네, 당연히 이것만 알려드릴 거 아니죠. 클로버노트는 여기서까지만 하고, 제가 이 클로버노트를 통해서 나온 회의록을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는 제가 또 후반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로버노트에 대한 것들은 한번 써보시면 상당히 쓰기도 쉽고 많은 것들을 해볼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 이메일 위드 생성형 AI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메일 업무를 할 때는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메일 작성할 때 생성형 AI한테 어떻게 이 작성하는 업무를 맡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해 보셨을 텐데, 저도 사실 이러쿵저러쿵 많이 해봤는데 이메일 작성을 챗GPT 같은 생성형 AI에게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한데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것이 더 귀찮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메일 작성할 때 프롬프트를 뭐 목적을 쓰고 수신자 정보를 쓰고 제한 내용, 세부 정보 이런 것들을 써서 챗GPT한테 요구를 하면 챗GPT에 써준다라고 사실 많이 이메일 작성할 때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고 말들 하고 있지만 막상 해보면 차라리 내가 이럴 거면 내가 그냥 이메일 쓰고 말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메일을 쓰는 목적이 달라서 그래요. 어떨 때는 뭐 제안을 할 때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떨 때는 이메일을 온 거에 회신을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뭔가 따져야 할 때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메일 쓰는 목적이 상당히 다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하나의 통일된 프롬프트로 이메일 작성하는 걸 만들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메일 작성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쓰시는 게 오히려 편할 수 있다. 그러면 이메일 작성하는 거는 더 이상 생성형 AI를 활용할 방법이 없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메일을 회신할 때가 사실 도움됩니다. 우선은 이메일 회신한 그 메일 자체를 우리가 딱 이렇게 마우스로 긁어서 복사한 다음에 챗GPT한테 물어봐서 회신해줘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챗GPT 라이터라고 하는 요게 있거든요. 요게 이제 크롬 확장 이제 프로그램인데 요걸 쓰면은 지메일 쓰신 분 같은 경우에는 쉽게 회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챗GPT 라이터는 여기 구글 크롬 웹 스토어에 가시면 쉽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보시면 구글에서 챗GPT 라이터라고 하시면 크롬 웹 스토어에 올라오죠. 네, 여기 가시면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미 되어 있긴 한데 여러분들은 이걸 설치가 쉽게 가능하세요. 네, 그러면 설치를 하고 나서 어떻게 쓸 수 있냐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요거는 지메일을 쓰시는 분만 가능해요. 그래서 지메일에 들어가시면 자 이렇게 메일, 이거는 제 실제 메일입니다. 메일이 이렇게 이제 막 있는데 이 중에서 여기 보니까 한빛미디어에서 이제 보낸 내용 메일이 있어요. 제가 지금 한빛미디어랑 지금 챗GPT 관련된 책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미 어느 정도 다 썼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이렇게 좀 요청하는 메일이 왔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회신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GPT 아까 라이터를 하시면 어떤 점들이 가능하냐면 잠깐만요. 이렇게 회신하게 메일을 할 때 여기에 이제 아이콘이 생겨요. 전 지금 잠깐만요. 저한테 지금 제 PC가 아니다 보니까 다시 들어갈게요. 설치를 다시 해볼게요. 네,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생겼죠? 네, 요게 바로 GPT 라이터 네, 아이콘입니다.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뜨게 되고 그럼 여기서 제가 프롬프트를 적는 거예요. 한국어로 회신 이메일을 작성해줘 라고 하고 톤은 프로페셔널로 작성해줘 라고 하면 됩니다. 네, 잠깐만요. 네, 설치를 하고 로그인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네, 제너레이터가 활성화됐죠? 이렇게 네, 행성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작성 안내를 이렇게 이제 써주죠. 네, 이렇게 써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는 게 이 챗GPT 라이터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약간 단점은 챗GPT 라이터 자체가 약간 한국어를 그렇게 싹 뭔가 스무스하게 해주지는 못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GPT 라이터가 좀 이메일 보낼 때, 회신할 때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사용법, 뭐 설치 방법은 제가 여기 강의 자료에 다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쓸 수 있는 게 이메일 검토입니다. 이메일 검토는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뭔가 중요한 사람, 뭔가 이 사람한테 이메일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이메일 잘 썼는지 못 썼는지 좀 검토를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쓸 때 프롬프트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5가지의 프롬프트를 적어놨으니까 내가 쓴 이메일을 이 5가지의 프롬프트에 따라서 정말로 괜찮은지, 정말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주면 이메일을 쓰실 때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보고서 위드 생성형 AI라고 되어 있어서요. 제가 요거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보고서 작성할 때 생성형 AI를 많이 활용하시려고 하실 거예요. 하시려고 하실 텐데 그러면 보고서를 막연하게 이거 보고서 써줘 라고 하면은 얘가 잘 써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뭔가 단계에 걸쳐서 사실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보여드릴 거고 보고서 작성 프롬프트 순서는 제가 7가지 적어놓긴 했는데 제가 요거는 실제 챗GPT 화면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금 챗GPT에서 프롬프트를 했던 거는 제가 강의 자료에 여기 링크를 여기 적어놨습니다. 적어놨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제가 보고서를 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어떻게 가정을 내렸냐면, 제가 지금 식품 회사의 신사업팀에서 근무하는 나는 기획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 좀 음료 신제품을 한번 좀 기획을 해보려고 한다. 그래서 그 기획 보고서를 작성을 해보려고 한다라고 제가 그냥 가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근무하시고 있는 뭐 회사와 근무하시는 업, 또 여러분 직책, 뭐 직위에 따라서 여기에 이제 맞춰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맨 처음에 이렇게 프롬프트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챗GPT는 어쨌든 이 보고서를 써주는 역할을 하게 될 거잖아요. 따라서 챗GPT가 뭔가 베테랑, 정말 잘 쓰는, 넌 잘 쓰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페르소나도 이제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당신은 식품기업의 신사업팀에서 근무하는 베테랑 기획자입니다. 어린이 음료 신제품 기획으로 상무님에게 보고하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려 합니다.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최대한 자세히 브레인이 스토밍 해주세요. 라고 해놨습니다. 무슨 말이냐? 맨 처음에 보고서를 쓸 때 처음부터 막연하게 써달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을 해달라고 프롬프트를 맨 처음 날립니다. 이렇게 날렸습니다. 그래서 날리게 되면 얘가 이제 써줍니다. 자, 어린이 음료 신제품 기획을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장 조사 및 분석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소비자 조사, 제품 컨셉, 제품 라인업, 원료 및 제조 과정, 마케팅 전략, 유통 전략, 재무 계획, 예상 수익, 뭐 리스크 관리, 뭐 이런 식으로 얘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신제품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장 조사, 뭐 제품 컨셉, 뭐 이런 것들을 얘가 브레인스토밍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자, 이렇게 우리가 아이디어만 구체화하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고를 할 때는 내가 왜 이런 기획을 하게 됐는지, 왜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그 정량적인 수치를 가지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논리적인 근거를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프롬프트 날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두 번째, 자료 조사 및 정보 제공,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보고자 합니다.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고 링크를 첨부해 주세요. 라고 제가 프롬프트 날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챗GPT가 사이트를 막 뒤적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시장 트렌드 및 소비자 분석. 그래서 시장 트렌드는 이렇게 2023년은 138.8억 달러 규모로 추정이 되고 2033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6.2%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지금 보이고 이 데이터가 나오게 된 근거를 이렇게 링크로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주요 트렌드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다 관련된 기사나 링크를 얘가 이렇게 GPT가 다 해놓고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아까 전에 우리가 아이디어만 제가 제시를 했다면 그 아이디어를 해놓은 근거를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거 한번 눌러보면은 이거는 어린이 식음료 시장이 얼마큼 성장할지를 지금 뭐 데이터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기사 링크를 얘가 좀 제시를 해줬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그 링크 자체를 복붙합니다. 복붙하고 이 자료를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수행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GPT가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보시면 아까 전에 보였던 요것들을 요 데이터들을 그냥 막연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 형식으로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다운도 받을 수 있게 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장 데이터를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도 하고요. 보시면 이렇게 그래프까지 그려줍니다. 보시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이 어린이 식음료 시장이 얼마큼 성장할지 그래프로 이렇게 보여주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와 트렌드를 실제 데이터 시각화를 해서 보여주게 되죠. 저는 단지 데이터 분석을 해달라고 했을 뿐인데 이렇게 이제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각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뭐 시장 규모 성장 추이다. 두 번째 그래프는 뭐 건강지향, 편의성, 식물성 제품의 비중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어린이 음료 신제품 기획에 있어서 뭔가 건강을 좀 많이 챙기고 하는 쪽으로 우리가 제품 개발을 하면 좋을 것이라고 데이터적으로 내가 근거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식음료 시장에 대한 전혀 사실은 도면 지식도 없고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그쳤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도메인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일 테니까 더 추가적인 질문과 추가적인 데이터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 끝났다고 하고 나서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들 바탕으로 인사이트를 도출해 주세요라고 이제 챗GPT한테 프롬프트를 날립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인사이트를 도출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봤더니 시장이 이렇게 성장할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건강지향 제품 비중이 늘어날 거로 보이고 있어서 단순하게 어린이가 좋아할 만한 식음료가 아니라 건강을 생각하는 식음료 시장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인사이트를 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인사이트는 뭐 제품 개발할 때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지 또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마케팅 뭐 이런 것처럼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린이 관련된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도 아이디어를 주고 있고요. 유통 관련해서 또 이런 인사이트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린이 음료 시장은 성장을 하긴 하는데 네, 건강지향하고 식물성 제품이 비중이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건강하면서도 어린이의 맛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음료는 충분히 신제품 기획으로서 가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인사이트를 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바로 프롬프트 세 번째와 네 번째 데이터 분석과 인사이트 도출이죠. 다섯 번째는 보고서 개요 설계를 요청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서를 작성해줘 라고 하면은 사실 챗GPT가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수준에서 작성을 해줘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회사에서 쓰고 있는 보고서 양식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은 그 보고서 양식을 챗GPT한테 그냥 드래그 앤 드랍해서 여기 첨부를 시켜서 여기에 맞춰 써줘 라고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 회사에 그런 보고서 양식이 좀 자유롭다, 따로 그런 거 없다 하시는 분들은 챗GPT에게 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적합한 개요를 설계해줘. 각 목차별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가이드를 줘. 라고 이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고서 개요를 써주고요. 그래서 서론이 뭐고, 이렇게 해주고, 각 이제 2장에서는 시장조사 및 분석이 들어가고, 거기에 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이렇게 가이드를 주고 있죠. 네. 이렇게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개요를 세워주고 각 개요에 들어갈 내용이 어떤 내용에 들어가면 될지를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고 있죠. 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걸 보고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보고서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사마다도 조금씩 다르고 여러분들이 이걸 작성하시면서 원하고자 하는 보고서가 다를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줘야지 챗GPT가 거기에 맞춰서 보고서를 써줍니다.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각자의 회사 양식이 있으신 분들은 회사 양식을 첨부하되 그 첨부에 이 각 여기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될지를 적어주셔서 첨부하시면 되고요. 그런 게 없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개요와 가이드를 작성해달라 라고 프롬프트를 해주시면 이렇게 작성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보고서 써달라 해야겠죠. 그래서 위에서 작성해준 보고서 개요와 가이드에 따라 완성된 보고서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면은 프롬프트를 날리면 보고서를 작성해 주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 회사는 보고서 쓸 때 뭐 합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뭐뭐함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마무리한다 라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프롬프트를 추가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프롬프트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고서 작성할 때는 뭐뭐임으로 문장을 마무리해 주세요. 그래서 출시하기로 함 예시를 들어주면 자, 이런 식으로 챗GPT가 뭐뭐함 이렇게 바꿔주죠. 그럼 보고서를 이제 완성해 줍니다. 자, 보면은 서론. 자, 이렇게 어린이 음료 시장의 성장 가능성 및 바탕으로 신제품을 출시하기 위한 보고서를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부터 리스크 관리까지 종합적인 내용들을 보고서 쓰려고 합니다. 우선 시장 개요해서 이런 식으로 성장할 거로 좀 보이고요. 소비자 조사를 해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컨셉은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라인업은 이렇게 할 거고요. 마케팅 전략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프로모션 전략은 이렇게 할 거고요. 유통 전략은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보면 써주고 있는데 사실 식음료에 대해 전혀 모르는 저도 이걸 봤을 때 상당히 뭔가 전문적이고 상당히 그럴듯한 보고서를 써주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결론까지 됐고요. 자, 만약에 이 도메인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조금 여기에 있는 내용도 수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용 수정 및 보완이라고 해서 보고서의 논리적 부분이나 가독성을 해치울 수 있는 어색한 문장을 찾아주세요. 찾아 수정해주세요. 어느 부분이 수정되었는지 표시해주세요. 라고 이제 프롬프트를 날리면 이런 식으로 보고서에 대해 수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수정했어요. 여기는 이렇게 수정했어요. 네, 이렇게 다시 보고서를 다듬어 줍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수정되는지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총 7개의 프롬프트 이제 순서를 거치면서 하시면
충분히 좋은 이제 보고서를 완성하실 수가 있고요. 네,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경우 파일을 GPT 업로드한다. 그래서 만약에 회사 내부에 쓰고 계신 데이터가 있다. 내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고서 쓰려고 한다. 하시면 데이터를 이제 인풋하시면 되고, 우리 회사에서 쓰고 있는 보고서 양식이 있다 하시는 분은 그 보고서 양식에 거기다 가이드를 적어주셔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첨부 보시면 이 링크는 제가 방금 전에 했던 그거를 이제 링크로 공유 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 링크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할 거냐?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커스텀 GPT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지금까지 한 내용들은 사실은 GPT 무료 계정을 가지신 분들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으세요. 물론 무료 계정을 갖고 있다 하셔서 하더라도 이제 뭐 그래프가 나오거나 하는 것들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좀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보여드리는 이 커스텀 GPT는 유료 계정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료 계정만 하실 수 있는데 뭐가 있냐? 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유료 계정을 갖고 커스텀 GPT를 만들어냈을 때 그 만들어낸 GPT는 무료 계정인 분들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요거 지금 링크, 네, 요거 링크, 네, 나중에 제가 강의 자료를 이제 지금 넣어놨는데 요 링크에 한번 나중에 들어가 보시면 써보실 수가 있으세요. 무료 버전이라 하시더라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커스텀 GPT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 커스텀 GPT가 상당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GPT를 활용할 때 유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여러분들만의 GPT를 만들 수 있는 게 이 커스텀 GPT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GPT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중에서 회의록 작성 도우미가 보이시죠? 요게 제가 오늘 세미나를 위해서 만든 GPT예요. 이 GPT는 뭐냐면, 제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이 GPT는 업로드된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으로 회의록을 작성해준 GPT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다 프롬프트를 해준 거예요. 너는 만약에 내가 어떤 회의록 파일을 첨부를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회의록을 작성해 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프롬프트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해놨고요. 그래서 요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거 제가 지난주 때 회의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명지대 대학교에서 제가 이제 교육을 할 건데, 그때 이 회의 내용이에요. 이 파일은 어떻게 갖고 왔냐면 클로버 노트에서 제가 그냥 요 다운로드해서 이 회의 내용을 그냥 다운받은 겁니다. 다운받으면 이렇게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생 회의록이죠. 그냥 생 회의록인데, 이 클로버 노트에서 회의 내용을 요약해달라고 하면은 사실 클로버 노트 나름대로의 요약 방식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요약 방식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GPT한테, 커스텀 GPT한테 프롬프트를 날리고 이 텍스트 파일을 가지고 회의록을 작성해줘 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해 줍니다. 네, 저는 이렇게 안건이 있고 논의된 주요 사항이 있고 결정된 사항, 이게 뭐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저는 회의록이 작성되길 원해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GPT 회의록 작성 도우미, 이 GPT에게 프롬프트로 적은 겁니다. 여기다 적어놨어요. 그렇게. 네, 나오죠? 회의 내용을 주요 요점, 결정사항, 실행 항목 등 필요한 후속 조치로 요약합니다. 그리고 네, 미팅 제목, 안건, 논의된 주요 사항, 결정사항, 실행 항목, 후속 작업 이렇게 구조화해서 회의록을 쓰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프롬프트를 미리 날린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그냥 회의록만 올렸을 때 이런 식으로 이 회의록을 갖고서 제가 원하는 대로 정리를 하게 되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굳이 회의록을 또 여러분들의 회사에 맞는 회의록으로 변경할 필요 없이 바로바로 쓰면 되고, 이거의 장점은 뭐다? 누구 유료 계정을 팀원 안에서 누구 유료 계정을 있으신 분이 한 분이 만드시면 무료 계정을 갖고 계신 분들도 다 쓸 수가 있다. 제가 이 링크 다 공유 드릴게요. 네, 그럼 무료의 버전인 분들도 쓸 수가 있다라는 게 상당한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어놨죠? 네, 이게 2024년 5월 30일 열흘 전이에요. 열흘 전. 오늘부터 열흘 전에 무료 계정도 이용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했고, 그럼 지금 회의록만 했는데 회의록만 이게 가능하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서에서 쓰는 뭐 부서나 회사에서 쓸 공통으로 우리가 뭔가 작업을 해야 돼, 통일된 걸로 작업을 해야 돼, 보고서, 뭐 이메일 다 챗봇이 맞춤형으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네, 가능하고요. 제가 이 커스텀 GPT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프롬프트를 작성하면 좋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오늘 좀 시간 관계상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이 정도 맛보기로만 좀 보여드렸고요. 더 자세한 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주요 이제 강의 내용들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제 한 시간이 17분 정도 남았는데 남은 시간 동안 이제 Q&A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